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상 처서인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주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다는 절기 처서입니다. 하지만 절기답지 않게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 34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도 33도를 보이면서 오늘도 폭염주의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태풍 하투에서 수증기까지 유입되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불쾌지수 또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있겠고 내일은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9도, 독도는 28도입니다. 당분간 동해상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은 2.5m까지, 동해 남부 해상은 2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주말부터 기온은 차차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한 가운데 올 여름에는 525만 명의 피서객이 찾아 지난해보다 소폭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연휴 기간마다 흐린 날씨가 지속되고 해상의 기상도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역별로도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월포 해수욕장은 막바지 휴가를 즐기는 피서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너울성 파도까지 일면서 가족 단위 피서객들은 물놀이에 애를 먹었습니다. 애들 방학이고 하니까 매주 바다로 나오는데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아쉽긴 하지만 이달 들어 동해안에는 해상 기상이 악화되는 날이 많았고 주말이나 연휴 기간마다 흐린 날씨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경북 동해안을 찾은 피서객도 525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지역별로도 큰 편차를 나타냈습니다. 영덕이 고속도로 개통 효과로 6% 증가했지만 경주는 15% 줄고 울진은 31%나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영업에 많이 지장이 많았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별로. 그럼 주말만 되면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뭐 또 금방 왔다가 뭐 금방 다 피서객도 가버리고. 특히 해외여행 증가도 주요 원인으로 해수욕장 피서객은 수년째 정체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2013년 530만 명을 기록했던 피서객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지난 5년 동안 500만 명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의 발길을 다시 경북 동해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시는 1조 7,68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 수입을 추가 재원으로 1회 추경보다 일반 회계는 650억 원, 특별 회계는 50억 원 각각 증가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추경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환경, 교통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242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9월 1일 최종 확정됩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때 조기 경보가 문자 메시지로 전달되는데 10분이 걸리고 폭염 예보도 어긋나자 기상청 등 관련 기관에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최근 5년간 기상청의 강수 예보 적중률이 46%에 불과했고 지진 관측망 구축 계획은 국내 면적의 20%의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상청이 지난해 발령한 세 차례 지진 조기 경보는 평균 26.7초가 소요됐는데 일본은 7차례 발령한 경보에서 평균 7.2초였습니다. 감사원은 기상예보 및 지진통보 시스템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 공개했는데 33건의 위법과 부당, 제도 개선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배 위그선이 내년 8월 포항 울릉 항로에 취항합니다. 시속 200km의 속도로 포항 울릉 항로를 1시간 10분 만에 달릴 수 있고 멀미 걱정도 없다고 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위그선이 바다 위를 달리는가 싶더니 금세 수면 위로 날아오릅니다. 신형 위그선은 수면 위를 낮게 비행하는 기존의 위그선과는 달리 선체가 수면 위 150m까지 떠올라 달릴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생산한 신형 위그선은 8명이 탈 수 있으며 750마력 엔진을 탑재하고 시속 20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위그선은 내년 8월부터 포항 울릉 노선에서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며 운임은 1인당 15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에 걸쳐가 조금씩 개선돼 가지고 거의 한 99% 정도의 완성 단계에 와가 있습니다. 이제 1%는 대통령께서 이쪽 관심도 기울이고 이제 신산업에 대해가 하는 이런 관심이 아마 이걸 좀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는 약 220km, 배로는 3시간 반이 걸리는데 위그선은 1시간 10분 만에 갈 수 있고 멀미 걱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갈망해왔던 백만광의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을 우리 국민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그선 전용 부두도 확보됐습니다. 울릉도는 사동항 여객터미널, 포항은 영일만 신항에서 위그선이 뜨고 내리게 됩니다. 이곳 울릉 사동항은 긴 방파제가 있는 데다 여객선 터미널까지 인접해 있어서 위그선 운행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그코리아는 올해 10월 위그선 1호기를 도입해 시험 운항을 하고 내년 8월부터 위그선 5대로 포항 울릉 간 항로에서 상업 운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월성원전 인근 세계 읍면 지역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주민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7 을지훈련 방사능 누출 주민보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진과 적의 미사일 폭격으로 월성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는 상황을 가상해 주민 대피와 재염, 치료, 갑상샘 보호약품 복용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계란을 포함한 축산물 생산과 유통, 소비 안전 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살충제 계란 파문이 마무리되면 축산물 위생과 검역 업무 일원화, 계란 유통센터 의무화를 포함해 축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산물 생산과 안전 업무가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분리돼 문제가 있고 계란은 다른 축산물과는 달리 생산 후 유통 전 단계에서 검사 과정이 없어 계란 검사 포장센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업무는 박근혜 정부 때 식약처가 설립되면서 농식품부에서 이관됐습니다. 숭례문 화재 이후 중요 문화재에 CCTV가 대거 설치돼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화질이 떨어지거나 통합관제센터와 연결이 되지 않아 문화재 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대적광전과 건칠보살 좌상 등 보물만 5점을 보유하고 있는 신라명찰 기림사.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난 2009년 CCTV 21대가 설치됐으나 41만 화소로 화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대낮에 찍힌 화면에도 오가는 사람이 잘 식별되지 않고 야간에는 식별이 더 어렵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는 어떤 물체가 나타났을 때 식별이 좀 곤란하고 사람인지 어떤 분간이 명확하게 이제 국보와 보물이 수두룩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국사는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 지난 2011년 설치된 32대의 CCTV가 41만 화소에 그칠 뿐 아니라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 매일 올라와가지고 손을 봤는데 손 보고 들어가면 그 이튿날 다시 또 고장나고 해가지고 이거를 필요 없다고 우리가 철거하라고 그랬어요. 문화재의 보고 경주시에 설치된 문화재 CCTV는 327대. 이 가운데 상당수는 200만 화소가 넘지만 23%인 77대는 40~50만 화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제때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적광전이나 기림사는 완료하고 내년에 불국사와 양동을 총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본격적으로 설치된 전국 문화재 CCTV는 4,000여 대입니다. 일부 국보급 문화재조차도 통합관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포항 대보항에 내년 말까지 12억 원을 들여 주변 해상 관광지와 연계한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대보항의 해양 문화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노후한 어항시설 정비와 함께 어구 보관 창고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포항 대보항은 지난 2005년 국가어항으로 기본 시설만 완공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호미곶과 연계된 새로운 명소로 기대됩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포항시민볼링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볼링대회 한여름밤의 볼러를 오는 24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4게임 전체 점수 1위에서 5위에게는 총 시상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행운상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개인전 경기로 참가 자격은 볼링을 좋아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2만 원으로 볼링장 카운터에서 대회 당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다며 당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장 출마를 노리는 후보들 사이에 당원 확보 경쟁이 가열되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자유한국당 책임 당원은 지난 5월 대선 때 약 1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새 신규 당원만 10,000명가량 늘어났습니다. 중앙당이 당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자 67명에 이르는 대구시장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 후보 측이 6천여 명을 모집했다는 소식에 또 다른 후보 측이 2,000명을 모으며 대응하는 형국입니다.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여론조사 배제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경선에서 책임 당원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뿐만 아니고 총선 때도 만약에 또 경선이 있으면은 무조건 대의원이 된다. 전략 공천하고 하면 경선이 없으면은 뭐 책임 당원 그런 역할은 없죠. 그러나 무리한 당원 모집 경쟁은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 대형 교회 예배 시간에 인근 교회 신도가 특정 후보 지지와 함께 입당을 권유하기도 했고 대구시 산하기관의 노조에서도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입당 원서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지방선거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지. 이분들 또 꾸준히 간다는 건 없잖아 이게. 마구잡이 당원 늘리기에 불법 사전 선거운동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원 모집하는 활동 자체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부분들이 이제 부과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데 특정 정당하고 뭐 후보자.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당명까지 바꾸며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무리한 새몰이 경쟁이라는 구태답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포항시는 포항 남북부 경찰서와 함께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와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포항시의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액 552억 원 중 44%인 242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과 경찰서의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1에서 2회 합동 영치, 야간 음주운전 단속 시 운행 중인 체납 차량 단속 등을 함께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대포 차량 공매 처분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차량 관련 체납액 정리로 세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방식이 지능화 은밀화돼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월 말까지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과 유통자, 서버 관리자, 고액 상습 도박 행위자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범죄 수익금은 적극 몰수하는 한편 혐의가 확정되면 도박 운영자와 고액 도박 행위자 명단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봉화에서도 발견되면서 금강송 군락지로의 확산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확산은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봉화읍 상운면 한 야산에서 재선충에 감염돼 말라 죽은 소나무 2그루가 발견됐습니다. 산림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달 초에 3km 떨어진 영주 이산면에서 재선충병이 발견된 만큼 이곳으로부터 옮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봉화군은 올 들어 이 일대를 중심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수백 개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고사목을 벌채하는 등 예찰 활동에 총력을 쏟았지만 끝내 지역 내의 유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역학조사와 함께 5km 반경 내에 정밀 예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방제 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으로 지난 2015년 214억, 16년에 420억, 그리고 올해 377억 원 등 해마다 수백억 원을 쓰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발견된 감염목만도 31만 그루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안독, 영독으로 북상한 재선충병은 올 들어 영양에 이어 급기야 봉화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백두대간과 금강송 군락지로의 확산은 시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산림당국은 상황 진단과 방제 방법을 놓고 갈팡질팡입니다. 산림청 저희들이 그 방제 지침에도 그렇고 솔수임 하늘소가 이동 거리가 최대 2km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올 봄철부터는 5km씩 뛰어서 지금 재선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경상북도는 타 시도와는 달리 재선충 확산과 방제 등의 연구 업무는 전무한 실정으로 모든 것을 산림청에 의존하는 미온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진단 업무만으로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재선충병이 발생한 일본은 176만 헥타르의 소나무 숲이 75만 헥타르로 60%나 감소했습니다. 소나무 보존을 위한 최적의 대처 방안 찾기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포항시는 산림병해충 예찰 방재단이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겨 작업을 시작하고 규모도 20명 이상 늘어나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산림병해충 방재단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투입되는데 방제 품질의 향상 못지않게 위험한 산림 속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포항시는 2018년에는 재선충병 발생률 50% 감소를 목표로 사업 지구별로 6단계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산림청 공무원을 현장 특임관으로 배치해 방제 품질을 높일 방침입니다. 포항제철소는 현장 개선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내 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장 개선 활동 성과에 대한 개인 보상 강화와 재무 성과 산출 지원, 제안 활동에 대한 교육 과정 운영 등입니다. 한편 포스코는 올 상반기 임직원들로부터 1,400여 건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이 가운데 69건은 실제 프로젝트로 연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다는 절기 처섭니다. 하지만 절기답지 않게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 34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도 33도를 보이면서 오늘도 폭염주의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태풍 하투에서 수증기까지 유입되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불쾌지수 또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있겠고 내일은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9도, 독도는 28도입니다. 당분간 동해상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은 2.5m까지, 동해 남부 해상은 2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주말부터 기온은 차차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